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뜨겁고 비만이 내렸던 8월이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비는 계속 내리죠.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 것처럼 장 초반에 시작을 하다가 결국 다시 무너지면서 장이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좀 가슴 아프게 하는 면이 있는데 미국이 정말 그렇게인가? 예. 지금 미국이 지금 럭다운 상태에 있는 거죠. 조그만 악재에도, 조그만 심리적인 요인에도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약세 시장에서 조심하는 장세, 조심하는 모습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오늘 시장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파월 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3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쭉 올라오다가 연준의 다양한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이 파월 말을 뒷받침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를 해보면 연준이 CPI,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또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러한 약화 조치, 연준 피봇이라고 표현할 수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시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데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다. 조심해서 여전히 금리를 지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월 관련 쇼크가 오늘도 시장을 지배하면서 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가 침체하면서 WTI가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수급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 하루 살짝 반등을 했는데 그 연속성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그렇죠? 어제 이렇게 오르면서 오늘 미국이 올라줬다면 오늘 한국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한국과 아시아 시장과 유럽이 올랐는데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시험대에 한국 시장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한국 시장의 조정이 전망된다. 그렇죠? 네,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은 조정이 전망되는데 과연 태조 이방원은 또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또 연속성 아니면 다른 종목? 어제는 2차 전지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하루로 끝날지 연속성이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 다소 불안한 시장이 오늘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온갖 잡주와 빠른 순환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압축된 그러한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음으로 시작하자마자 오른 다음에 32,000원이 깨져버렸죠. 네, 나스닥도 12,000이 깨지면서 자기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4,000이 깨져버렸죠. 네, 소위 말해서 주요 숫자별 큰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약세장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이 그나마 잘 버텨준다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이 또 무너진다면 추가 약세에 들어가는 모습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은 0.88% 하락을 했으며 프랑스는 0.19% 하락을 했으며 독일만 0.53%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아시아는 니케 1.14%, 다음에 상하이는 0.42% 하락을 했고 항생은 0.37%, 한국과 일본 이렇게 상승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TV가 전한 글로벌 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체크해 봅시다. 발트해 인접 8개 국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7배 증대 합의를 하겠다. 상강 MNT라든지 CS 윈드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RBC가 미 국방 지출 증가에 군수업체 GD&NOC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다. 오렌 버핏의 중기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일부 지분을 매각을 했다.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초창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죠. 이 부분을 이제 철수를 하는데 중국에 대한 불안감, 중국 시장의 성장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CS가 주식자산 비중 축소 의견을 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낸 그러한 IB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GDNOC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방산업체 4대 천왕이라는데 GD는 제너럴 다이나믹스를 말하는 것 같고, 그렇죠? NOC는 그러면은 노스트롭 그로만, 네, 노스트롭 그로만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방산업체입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이 네 회사가 방산의 4대 천왕인데 GD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NOC는 노스트롭 그루먼, 노스트롭 그루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1120만 건을 나오면서 작년 여름 이후 1천만 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굉장히 강하네요. 아직도 미국이 강한 어떤 그 고용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어제 이제 견고하게 또 나오면서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숫자적 근거를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하다. 네, 연준의 피봇에 대해서 기대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시진핑 산임 3연임이 결정될 중국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개막이네요.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때까지 중국은 아주 너버스하게 시장을 관리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 뭔가 경제정책과 활성화 정책, 미국과의 어떤 뭐 소통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 한 달 반 정도는 크게 너버스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글로벌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오히려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중국이 불안할수록 우리가 유리한 거죠. 골드만삭스가 에너지 가격 강세가 지속 시에 내년에 영국의 인플레가 22.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역시 지속적으로 에너지 가격 강세인데 골만삭스가 에너지를 이야기하면 자국의 트레이딩 센터 즉 커머더티 시장을 가지고 노는 글로벌 1위가 골만삭스라고 그랬죠. 이걸 다 이용해 먹는 거죠. 뭐 달러 유가 300불 간다, 160불 간다 막 겁주고 쫓아 올라오면 대고 파는 그런 골만삭스의 얄팍한 상술 이런 것들 늘 주의해야 됩니다. 네, 금일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금일 달러 지수는 108.79에 끝났습니다. 0.04% 살짝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어저께 1346원, 1500, 1350원대까지, 1400원대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걸 많이 걱정하죠. 우리나라 원화 약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만 약세이면 문제가 크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다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강세라고 하면 수출이라든 이런 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약세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폴트 위험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휘청한 것이 없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무슨 기업이나 국가가 망할 염려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 봅니다. 우리만 갔다면 문제가 크죠. 네, WTI는 어제 5.90달러가 빠지면서 91.81달러까지 빠졌습니다. 80달러가 곧 보이는 장이 올 거로 그렇게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좀 빠져야 됩니다. WTI는 좀 빠져야 되는데 든탁하게 빠지면 안 되는데 오펙의 감산 기대감이 낮아졌죠. 여기에 이란이 핵 협상을 서로 타결하는 임박하면서 이란이 다시 유가 시장에 복귀를 하고 경기가 침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가를 하락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추이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46, 10년짜리 3.11, 거의 3년짜리, 10년짜리 변함은 없네요. 그렇죠. 2년과 3년의 스프레드는 어제와 비슷한 35bp, 어제 33bp 정도 했는데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예, 단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3.46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일드 커브가 역전된 형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 관양한 이 논리와 진리가 이번에도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는 올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쪼이고 이제 9월 때부터는 QT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돈을 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긴축이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언제 오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저렇게 금리 인상에 서두르는 것은 경기 침체가 확실히 눈에 보이기 전에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CPI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 다음에 약을 쓰면 훨씬 처방이 잘 된, 약의 효과가 빨리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른 이후에 살짝 빠지고 옆으로 기거나 또다시 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약을 처방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뭔가를 실시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미국 패드나 미국 정부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둘러서 좀 환자의 체력이 좀 있을 때 그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 1.52% 하락해서 158달러, 테슬라도 2.5%나 하락을 했네요. 277달러, 리비아는 1.22% 하락해서 31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0.85% 하락해서 262달러, 엔비디아도 154달러, 2.11%나 하락한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CT증권이 향후에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지속적으로 2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오늘 1.31% 하락을 했는데 이들 하락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아, 반도체는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TSMC는 0.07% 82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5% 하락해서 56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1.16% 하락해서 157달러, 더블록스도 0.59% 하락해서 38달러. 메타나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 거의 죽어있죠. 어딘 게임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연속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작년에 사랑했던 메타가 1년을 지금 쉬어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여기에 늪속에 빠져서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한번 정도 순환매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순환매로 다 돌아오는데 메타나 이런 종목들, NFT 이런 종목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경기가 침체하고 뭔가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돌아서야 그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도 한 3년을 옆 밑으로 기어버리더라고. 그렇죠? 하락하고. 이러한 것들이 혹시 메타나 이런 미래 먹거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오래가지 않을까, 늪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일단 한 3, 40% 터져 있는 거 눈 감고 30에서 50% 덜어내라. 덜어내서 태조 이방원으로 갈아타봐라. 그런데 이제 태조 이방원도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이 또한 두 번 물릴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 과감한 결단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의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라 이런 말 하기 좀 힘드네요. 이미 차는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다행히 2만 달러를 지키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2만 달러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이 먼저 반등하며 충격을 이기고 탈출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시장이 오늘 아침 무너지며 우리의 반등이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일 시장은 반등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와 빠른 순환매 그리고 단기 매도가 지속되며 약세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죠. 문제의 핵심은 외국인의 동향이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쳐줄지 아니면 무너질지 핵심은 외국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 있기 때문이죠. 어제는 403억밖에 팔질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죠. 403억 껌값이죠. 어제 이제 코스닥이 좋았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631억을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확실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그나마 떠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중국 시장의 불안감에 대안이다. 그렇죠? 중국이 이제 10월 16일 날 제3차 연임을 위한 거, 미국과의 갈등,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 셧다운, 긴축, 뭔가 돈을 살짝살짝 풀어주는데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거, 다음에 위안화의 약세, 이런 것들이 불안감으로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또한 한국의 강한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의 그 힘,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여기에 미국과의 협업이 굉장히 강하고 방산, 원자력 등 미래가 뭔가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먹거리가 필요한데 그 먹거리 모든 것을 다 한국이 일단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과의 단절을 한다면 대만, 일본, 한국 이 삼각축이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 뭔가 미국을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자유롭고 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는 거죠. 일종의 아시아 시장의 강력한 피난처로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드밴티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 이민 나락으로 가 있는 환율의 현황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9월에 있을 FOMC 관련 추가 다양한 어떤 시장의 코멘트, 다음에 9월 14일 날 발표될 CPI 지수, 9월 2일 날 발표될 실업률, 또한 올 초로 오면서 다양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저는 보수적인 접근을 강력하게 권한다. 그렇죠? 그러면 보수적인 접근은 현금이 필요한 거죠. 30% 정도의 현금은 필요하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숨부터 나오는데 한숨 쉬지 맙시다. 그리고 어제 일단 우리가 반등을 했지만 오늘은 좀 두들겨 맞고 토해낼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 장세의 센티를 얼마나 한국 주식시장이 잘 견딜 것이냐가 향후에 우리나라의 바다 위를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생각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폭락이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태조 이방원이나 몇몇 종목을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 올라오면 좀 줄이자. 좀 올라오면 기다리지만 한 30%를 줄여서 현금을 마련하고 좀 느긋하게 좀 대기를 하자. 그래서 9월 20일 이러한 그 FOMC의 그 금리 인상 정책 같은 거 보고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에 투자를 해도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될 것 같다. 지금은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항상 비가 많이 왔죠. 오늘은 비가 더 살짝 올 수 있는 날인데 이러한 날들을 잘 우울해하지 마시고 향기가 가득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면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오케이? 멋지고 즐겁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정치가 물씬 나는 멋진 하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